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던 최종 면접의 문을 나서는 순간 이지은은 자신이 합격했음을 직감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광고 회사로 손꼽히는 아우라 크리에이티브. 그곳은 광고 디자인을 전공한 그녀에게 꿈의 직장이었고, 지난 4년간의 대학 생활은 오로지 이곳을 목표로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수석 졸업이라는 빛나는 타이틀과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는 단아한 외모, 그리고 면접관들을 사로잡았던 당당한 프레젠테이션까지,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모든 것이 완벽했다. 며칠 뒤 메일함에 도착한 합격 통지서는 그 완벽한 각본의 활용점정이었다. 지은은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며 앞으로 펼쳐질 자신의 빛나는 미래를 상상했다. 장밋빛 미래, 성공적인 커리어, 그리고 자신을 사랑해주는 멋진 남자와의 로맨틱한 사랑까지. 23, 이지은의 인생은 이제 막 화려한 서막을 올리는 듯했다. 지은은 평범하지만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부모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지지 속에서 그녀는 언제나 밝고 긍정적인 아이였다. 뛰어난 미적 감각과 창의력을 지녔던 그녀는 일찌감치 광고 디자이너의 꿈을 키웠고, 명문대 시각디자인학과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하여 줄곧 과수석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디자인은 언제나 참신했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특별한 힘이 있었다. 교수들은 그녀를 천재적인 감각을 지닌 노력파라고 칭찬했고, 동기들은 그녀의 뛰어난 재능과 성실함을 부러워했다. 하지만 지은은 자만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고, 더 나은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아우라 크리에이티브에서의 첫 출근 날, 지은은 설렘과 긴장감으로 밤잠을 설쳤다.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한 회사의 초현대적인 유리 건물은 그녀의 심장을 더욱 빠르게 뛰게 만들었다. 화려하고 세련된 로비, 자유분방하면서도 열정적인 분위기가 넘치는 사무실, 그리고 저마다의 개성과 능력을 뽐내는 동료들까지, 모든 것이 그녀가 꿈꿔왔던 모습 그대로였다. 그녀는 디자인팀에 배속되었고, 팀장과 선배들의 따뜻한 환영 속에서 사회생활의 첫 발을 내디뎠다. 처음 몇 달은 정신없이 지나갔다. 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또 다른 실무의 세계는 낯설고 어려웠지만, 지은은 특유의 성실함과 빠른 습득력으로 금세 업무에 적응해 나갔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와 부족한 부분을 메우려 노력했다. 그녀의 열정적인 모습은 팀원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팀 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작은 프로젝트였지만 그녀가 처음으로 메인 디자이너를 맡았던 신제품 광고 캠페인이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두면서 그녀의 이름은 회사 내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아우라 크리에이티브의 CEO, 강태준 사장은 업계의 신화적인 존재였다. 40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젊고 매력적인 외모와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었으며, 그의 탁월한 사업 감각과 리더십은 회사를 국내 최고로 이끈 원동력이었다. 그는 모든 직원들에게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었고, 지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가끔 회사 전체 회의나 복도에서 그와 마주칠 때면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의 깊고 지적인 눈빛,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목소리, 그리고 성공한 남자의 여유로운 미소는 지은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녀는 언젠가 자신도 강태준 사장처럼 업계에서 인정받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강태준 사장 역시 입사 초부터 눈에 띄는 신입이었던 지은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그녀의 뛰어난 업무 능력과 성실함은 물론이고
젊음과 아름다움이 만들어내는 특별한 아우라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는 가끔 복도에서 지은과 마주칠 때면 가벼운 미소와 함께 격려의 말을 건네기도 했고, 그녀가 참여한 프로젝트의 성과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지은 씨, 이번 캠페인 반응이 아주 좋더군. 신입답지 않게 감각이 뛰어나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장으로부터 직접 듣는 칭찬은 지은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고, 앞으로 더 큰 성공을 향해 나아가리라 다짐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의 직장에서 존경하는 상사 밑에서 자신의 모든 열정과 재능을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앞날은 그야말로 탄탄대로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 얼마나 위험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지, 그리고 존경심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쉽게 다른 감정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동시에 가장 어두운 나락으로 향하는 첫걸음이기도 했다. 이지은의 장밋빛 인생은 예상치 못한 암초에 부딪혀 조금씩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가 아우라 크리에이티브에 입사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을 무렵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평생을 성실하게 작은 인쇄소를 운영해 오셨던 아버지의 사업이 갑작스러운 경기 악화와 거래처의 부도로 인해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된 것이었다. 집안의 유일한 수입원이 끊기자 당장의 생활비는 물론이고, 지병을 앓고 계셨던 어머니의 병원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지은은 자신의 월급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그녀는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은행 대출을 문의했지만 사회 초년생인 그녀에게 세상의 벽은 너무나도 높고 차가웠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녀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다. 대학 시절부터 캠퍼스 커플로 아름다운 사랑을 키워왔던 남자친구 한서준의 배신이었다. 서준은 지은의 집안이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조금씩 그녀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그의 변심을 눈치챈 지은이 힘겹게 이유를 물었을 때 그는 냉정하게 이별을 통보했다. 지은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솔직히 말해서 나 이제 너 감당하기 힘들어. 네 집안 문제까지 내가 짊어지고 싶지는 않아.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처럼 지은의 가슴에 꽂혔다. 지난 몇 년간 함께했던 시간들, 영원할 것 같았던 사랑의 맹세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지은은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은 배신감과 사랑을 잃은 슬픔에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다. 돈 때문에 사랑도 변할 수 있다는 잔인한 현실은 그녀를 더욱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렸다. 가정의 경제적 위기와 시련의 아픔은 23 젊은 여성인 지은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짐이었다. 그녀는 웃음을 잃었고 밤에는 불면증에 시달렸다. 한때 반짝이던 그녀의 눈빛은 어느새 깊은 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아무리 좋은 화장품으로도 피로와 절망감은 가릴 수 없었다. 회사에서는 애써 밝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행동했지만 동료들은 그녀의 얼굴이 눈에 띄게 수척해지고 업무 집중도 또한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하지만 누구도 그녀에게 선뜻 다가가 그 이유를 묻지 못했다. 그녀의 슬픔은 너무나도 깊어 보였고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될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이지은의 이런 변화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예리하게 알아차린 사람은 다름 아닌 강태준 사장이었다. 그는 평소에도 직원들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는 섬세하고 관찰력 있는 사람이었다. 최근 들어 눈에 띄게 어두워진 지은의 표정과 활기를 잃은 모습은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는 지은이 뛰어난 재능과
아름다운 외모를 겸비한 장래가 촉망되는 인재라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그녀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더욱 안타깝게 느껴졌다. 어느 날 저녁, 야근을 하고 있던 지은에게 강태준 사장이 조용히 다가왔다. 그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이지은 씨, 요즘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혹시 무슨 힘든 일이라도 있습니까? 평소에는 하늘처럼 멀게만 느껴졌던 사장의 갑작스러운 관심에 지은은 당황했지만 동시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에서 따뜻한 위로를 느꼈다. 그녀는 애써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와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 같은 눈망울은 그녀의 힘겨운 상황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다. 강태준 사장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지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내게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돕겠습니다.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그 이면에는 지은의 약해진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이 숨겨져 있었다. 그날 밤 지은은 사장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오랜만에 마음 놓고 울었다.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그 빛이 자신을 구원해줄 동아줄인지 아니면 더 깊은 나락으로 이끄는 유혹의 손길인지. 하지만 절망의 끝에 서 있던 그녀에게 강태준 사장의 존재는 거부할 수 없는 마지막 희망처럼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의 꿈 많던 인생에 드리워지기 시작한 어두운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져 가고 있었고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한 선택의 기로에 서서히 다가가고 있었다. 돈과 사랑에 대한 아픔은 그녀를 너무나도 약하고 외롭게 만들었고 그 빈틈을 누군가는 놓치지 않고 파고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태준 사장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이지은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다. 다음 날부터 그는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지은을 대하기 시작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다정한 격려를 건네는 것은 물론이고 때로는 그녀를 따로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이지은 씨, 요즘 아이디어 좋던데 이 프로젝트 한번 맡아서 진행해 볼 생각 없어요. 내가 뒤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테니 부담 갖지 말고라며 그녀의 능력을 한껏 치켰으며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기도 했다. 신입에게는 과분할 정도의 기회였지만 지은은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장에게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밤낮 없이 일에 매달렸다. 강태준은 그런 지은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그녀가 힘들어할 때마다 마치 오랜 인생 선배처럼 다가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지은에게 너무 조급해할 필요 없어요. 이지은 씨는 충분히 재능 있고 잘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가끔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아요. 특히 나 같은 사람에게는 이라며 은근히 자신에게 의지하도록 유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은 어머니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의 병세가 갑자기 악화되어 긴급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당장 수술비가 1,000만 원이나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이미 은행 대출도 한도에 다다랐고 친척들에게도 더 이상 손을 벌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지은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녀는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뾰족한 수를 찾을 수 없었다. 절망감에 휩싸여 회사 탕비실에서 홀로 눈물을 훔치고 있을 때 강태준 사장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이지은 씨, 무슨 일 있어요? 아까부터 표정이 안 좋던데. 지은은 차마 사장에게 집안 사정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따뜻한 눈빛에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다.
강태주는 몰차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더니 잠시 후 자신의 지갑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1,000만 원짜리 수표였다. 사장님, 이건... 지은은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부담 갖지 말고 받아요.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천천히 갚아도 괜찮으니까. 지금은 아버님 수술이 먼저지 않겠어요. 이지은 씨처럼 유능한 직원이 개인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걸 보는 건 나로서도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했고 그의 행동에는 어떤 사심도 없어 보였다. 지은은 그의 갑작스러운 호의에 어안이 벙벙했지만 당장 아버지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에 결국 그의 도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몇 번이고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날 이후 강태주는 더욱 노골적으로 지은에게 다가왔다. 그는 업무 시간을 핑계로 지은과 단둘이 식사를 하는 횟수를 늘렸고 때로는 퇴근 후 오늘 수고했는데 간단하게 와인이나 한잔할까라며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기도 했다. 식사 자리에서 그는 업무 이야기보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나 고민들을 털어놓으며 지은에게 인간적인 면모를 어필하려 애썼다. 그는 자신의 불행한 결혼 생활에 대해 암시하며 이지은 씨처럼 젊고 아름다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다시 젊어지는 것 같아 라는 식의 아슬아슬한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지은은 그의 이런 행동들이 어딘가 불편하고 부적절하다고 느꼈지만 이미 그에게 큰 빚을 진 상태였기에 차마 거절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웠다. 또한 힘든 시기에 자신에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준 그에게 인간적인 호감과 의지하는 마음이 생긴 것도 사실이었다. 시련의 상처와 외로움에 지쳐있던 그녀에게 성공한 중년 남자의 부드러운 관심과 경제적인 지원은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났다. 이건 아니야. 그는 유부남이고 내 상사일 뿐이야.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하지만 그는 내게 정말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잖아. 그리고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있어. 어쩌면 그도 나처럼 외로운 사람일지도 몰라. 강태준의 손길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그는 지은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거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위로하는 척 스킨십을 시도했다. 지은은 그의 손길이 느껴질 때마다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상황을 넘기려 했다. 그녀는 자신이 점점 더 위험한 덫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었지만 이미 발을 빼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았다. 그녀는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시작했다. 이건 그저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과정일 뿐이야. 사장님은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있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것은 달콤한 독약과도 같은 자기 기만일 뿐이었다. 강태준이라는 거미가 쳐놓은 치밀하고도 향기로운 거미줄에 이지은이라는 순진한 나비는 속절없이 걸려들고 있었다. 그녀가 꿈꿨던 화려한 성공과 장밋빛 미래는 점점 더 멀어져 가고 그 자리에는 위태롭고도 은밀한 관계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 달콤한 덫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파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이지은은 강태준 사장이 내민 달콤한 독배를 결국 거부하지 못했다. 아버지의 수술비를 해결하고 잠시나마 가족들의 얼굴에 드리워졌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낼 수 있었지만 그 대가는 그녀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는 은밀한 관계의 시작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감사한 마음,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어른이자 상사라는 생각으로 그의 저녁 식사 제안이나 사적인 만남에 응했다. 하지만
강태주는 그녀의 그런 약한 마음을 교묘하게 파고들었고 어느새 두 사람의 관계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사장님의 작은 연인이라는 위험한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 시작은 안개처럼 모호했다. 늦은 밤, 야근을 핑계로 단둘이 남은 사무실에서 혹은 외부 미팅 후 피곤한데 잠깐 쉬었다 갈까 라며 그가 이끈 호텔의 스위트룸에서 지은은 술기운이었는지 아니면 현실의 무게에 짓눌린 나머지 모든 것을 놓고 싶었던 것인지 그의 부드러우면서도 집요한 유혹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다음 날 아침 값비싼 실크 시트 위에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씻을 수 없는 수치심과 자기 혐오에 몸서리쳤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강태주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그녀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어젯밤 아주 아름다웠어. 지은 씨라고 속삭였고 그녀의 통장에는 특별 상여금이라는 명목으로 거액의 돈이 입금되어 있었다. 그날 이후 지은의 삶은 겉으로는 화려해졌지만 속으로는 처참하게 병들어갔다. 강태주는 그녀에게 값비싼 명품 가방과 옷들을 선물했고 회사 근처에 고급 오피스텔을 얻어주며 그녀를 자신만의 인형처럼 꾸미고 소유하려 했다. 회사에서는 그녀의 초고속 승진이 이어졌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이 맡기에는 버거운 프로젝트들이 연이어 그녀에게 주어졌고 그녀가 작은 성과라도 낼 때면 강태주는 모든 임원들 앞에서 그녀를 칭찬하며 노골적으로 편애했다. 처음에는 이런 변화들이 지은에게 잠시나마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마취제 역할을 했다. 어려운 집안 형편은 눈에 띄게 나아졌고 동료들은 그녀의 성공을 부러워하는 듯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고 있는지 똑똑히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는 늘 죄책감에 시달렸다. 강태준에게 아내와 자식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륜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의 양심을 끊임없이 괴롭혔다. 밤에는 악몽을 꾸기 일쑤였고 낮에는 혹시라도 누군가 자신들의 관계를 눈치챌까봐 늘 불안에 떨어야 했다. 한때 빛나던 그녀의 눈빛은 이제 깊은 불안과 피로로 흐려져 있었고 아무리 비싼 화장품으로도 그늘진 얼굴을 감출 수는 없었다. 사무실 내에서의 시선도 예전 같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녀의 빠른 성공을 그저 운이나 실력으로 생각했던 동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강태준 사장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어렴풋이 눈치채기 시작했다. 수군거림이 들려왔고 노골적인 질투와 경멸의 눈빛이 그녀를 향했다. 한때 그녀를 따르던 후배들조차 이제는 그녀를 피하는 듯했고 그녀는 회사에서 철저히 고립되어 갔다. 어떤 이들은 그녀에게 잘 보여 이득을 얻으려 아첨을 떨기도 했지만 그럴수록 지은은 더욱 깊은 자기 혐오에 빠져들 뿐이었다. 강태준의 태도 역시 변해갔다. 처음에는 한없이 다정하고 부드러웠던 그는 지은이 완전히 자신의 소나귀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지은의 일거수일투 족을 감시하려 했고 그녀가 누구를 만나는지 심지어는 어떤 옷을 입는지까지 간섭하려 들었다. 그의 전화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걸려왔고 그녀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자신의 요구에 조금이라도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면 불같이 화를 내거나 협박에 가까운 말을 내뱉기도 했다. 이지은 씨,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당신도 나한테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당신한테 투자한 게 얼만데 설마 이제 와서 딴 생각이라도 품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달콤한 유혹 대신 차가운 소유욕과 집착만이 남아있었다. 지은은 그가 두려웠지만 벗어날 수도 없었다.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그에게 의존하고 있었고, 만약 이 관계가 끝난다면 자신이 감당해야 할 후폭풍이 얼마나 클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다. 그녀는 그저 그의 비위를 맞추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갈 뿐이었다. 한때 그녀를 빛나게 했던 재능과 열정은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녀가 밤새워 만든 디자인 시안은 강태준의 한마디에 아무렇지도 않게 휴지 조각이 되었고, 그녀의 창의력은 그의 비위를 맞추는데 소모될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꿈꿔왔던 디자이너의 모습이 아닌 그저 사장님의 작은 연인으로 전락해버린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고 혐오스러웠다. 하지만 그녀는 저항할 힘도 도망칠 용기도 없었다. 화려한 성공과 달콤한 유혹 뒤에 숨겨진 대가는 너무나도 가혹했다. 이지은은 자신이 선택한 길의 끝이 어디인지도 모른 채 위태로운 절벽 위를 걷고 있었다. 그녀의 발밑으로는 이미 깊고 어두운 나락이 입을 벌리고 있었고, 그녀는 그 사실을 애써 외면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을 뿐이었다. 한때 찬란했던 그녀의 꿈은 그렇게 서서히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지은과 강태준 사장의 위태로운 관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았다. 처음 얽마가는 강태준의 치밀함과 지은의 조심성 덕분에 비밀은 유지되는 듯했지만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었다. 가장 먼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것은 강태준의 아내 윤석영이었다. 그녀는 날카로운 직감과 예리한 관찰력을 지닌 여자였고, 남편의 최근 행동 변화와 잦은 외박, 그리고 회사 여직원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퍼지고 있다는 불길한 소문들을 놓치지 않았다. 윤석영은 직접 나서기보다는 사람을 고용해 남편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손에는 남편과 젊은 여직원 이지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케 하는 정황 증거들이 하나둘씩 쌓여갔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단둘이 식사하는 모습, 호텔 주차장으로 함께 들어가는 흐릿한 사진, 그리고 익명의 제보자가 보내온 이지은이 사장의 특별한 총애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투서까지. 윤석영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갔지만 그녀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발톱을 숨긴 채 조용히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다. 회사 내에서도 지은을 향한 시선은 더욱 싸늘해졌다. 처음에는 그저 사장의 편애를 받는 운 좋은 신입 정도로 생각했던 동료들도 이제는 그녀와 강태준의 관계를 거의 확신하는 분위기였다. 특히 지은 때문에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밀려났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그녀의 아름다움과 젊음을 시기하던 몇몇 여직원들은 노골적으로 그녀를 따돌리거나 뒤에서 험담을 늘어놓았다. 지은은 점심시간이면 혼자 구내식당 한쪽 구석에서 밥을 먹거나 옥상에 올라가 숨막히는 현실로부터 잠시나마 도피하려 애썼다. 이지은의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곤 했다. 그녀는 강태준에게 이 관계를 이제 그만 정리하고 싶다고, 이러다가는 모든 것이 파멸할지도 모른다고 몇 번이고 애원했지만 그는 코웃음을 치며 그녀의 말을 무시했다. 이지은 씨,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당신은 이제 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당신한테 베푼 게 얼만데 이제 와서 발을 빼겠다고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당신이 내 옆에 얌전히 있는 한 당신 가족들은 계속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만약 당신이 내 심기를 건드리거나 쓸데없는 짓을 하려고 한다면 그때는 나도 장담 못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가족들까지 전부 길바닥에 나앉게 될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해. 그의 목소리에는 한때 그녀를 설레게 했던 부드러움 대신 오직 냉혹한 협박과 경고만이 가득했다. 지은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강태준이라는 남자가 얼마나 잔인하고 이기적인 인간인지를 그녀는 그에게 이용당했을 뿐이었다. 그녀의 젊음, 아름다움, 그리고 절박한 상황까지 모든 것이 그의 추악한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후회와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그녀는 그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새장 속의 새와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은 퇴근길에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갑고도 위압적인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지은 씨, 나 강태준 사장 부인입니다. 잠깐 저랑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은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갔다. 윤석영은 회사 근처 호텔 커피숍으로 그녀를 불러냈고 지은은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커피숍에 먼저 도착해 있던 윤석영은 우아한 자태로 앉아 지은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움과 함께 깊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앉아요. 이지은 씨. 그리고 변명 같은 건 할 생각도 마세요. 난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윤석영은 지은 앞에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던졌다. 봉투 안에는 지은과 강태준이 함께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과 두 사람이 주고받은 은밀한 메시지들이 빼곡히 들어있었다. 지은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 남편이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었는지도 잘 알아요. 돈, 명품, 그리고 회사에서의 지위까지. 하지만 이지은 씨, 당신은 그 대가로 무엇을 잃었는지도 알아야 할 겁니다. 당신의 젊음, 순수함,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자존심과 명예, 이제 그 모든 것을 돌려받을 시간이 된 것 같네요. 윤석영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지은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스스로 회사에서 깨끗하게 물러나고 강태준과의 관계를 정리하든지 아니면 이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언론과 회사 이사회에 모든 것을 폭로하여 강태준과 함께 공멸하든지. 이지은 씨, 당신이 아직 젊고 어리석어서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싶군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내 인내심은 그리 길지 않아요. 윤석영은 싸늘한 경고를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혼자 남은 지은은 걷잡을 수 없는 공포와 절망감에 휩싸였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강태준은 결코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을 것이고 자신은 이 사회에서 매장당할지도 몰랐다. 그녀가 꿈꿨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불해야 할 대가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거운 것인지를 그제야 깨달았다. 하지만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렸다. 거대한 폭풍이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키기 위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이지은은 윤석영의 서늘한 경고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강태준에게 달려가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그의 싸늘한 눈빛과 협박에 가까운 말을 떠올리면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뜬 눈으로 지사하며 고민했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다.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고 조용히 사라지는 것만이 유일한 길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윤석영은 그녀에게 그렇게 쉬운 도피를 허락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녀는 이지은이라는 존재를 자신의 삶에서 그리고 남편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리고 싶어 했고 그 과정에서 톡톡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 작정이었다. 결국 폭풍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거세게 몰아쳤다. 윤석영은
자신이 가진 증거들을 아우라 크리에이티브의 익명 게시판과 몇몇 언론사에 동시에 터뜨렸다. 국내 최고 광고회사 CEO의 추악한 불륜 스캔들. 상대는 젊은 여직원,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순식간에 인터넷을 도배했고 이지은의 이름과 사진, 그리고 그녀와 강태준의 관계를 암시하는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회사는 발칵 뒤집혔고 지은은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불륜녀로 낙인 찍혔다. 강태준의 반응은 냉혹하리만큼 빨랐다. 그는 즉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모든 책임을 이지은에게 떠넘기며 그녀가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하여 불순한 목적을 이루려 했으며 자신은 그저 젊은 직원의 유혹에 잠시 흔들렸을 뿐이라고 변명했다. 심지어 그는 지은이 회사 기밀을 유출하려 했다는 거짓말까지 덧붙이며 그녀를 파렴치한으로 몰아세웠다. 이 사진들은 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지는 않았겠지만 회사의 이미지와 주가 하락을 우려하여 그의 의견에 동조하는 분위기였다. 결국 이지은은 불미스러운 사생활 문제와 회사 명예 실추라는 죄목으로 그날 즉시 해고 통보를 받았다. 그녀가 꿈에 그리던 직장, 그녀의 모든 열정과 미래를 걸었던 아우라 크리에이티브에서 쫓겨나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물건을 챙길 시간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은 채 경비원들에게 이끌려 초라하게 회사 건물을 빠져나와야 했다. 한때 그녀를 부러움과 선망의 눈빛으로 바라보던 동료들은 이제 경멸과 조롱이 가득한 시선으로 그녀를 외면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사건을 조용히 무마하기 위해 지은에게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며 협박했다. 그가 선물했던 고급 오피스텔은 하루아침에 계약이 해지되었고 그녀의 통장에 남아있던 특별 상여금 역시 회수 조치되었다. 그녀는 갈 곳도 기댈 곳도 없는 처지가 되었다. 가족들의 반응은 더욱 참담했다. 처음에는 딸의 결백을 믿으려 했던 부모님도 인터넷에 떠도는 온갖 추문과 딸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어머니는 딸의 잘못된 선택에 가슴을 치며 통곡했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떨구었다. 지은은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실망감을 안겨주었다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한때 그녀의 성공을 누구보다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했던 가족들이었다. 그들의 싸늘한 눈빛은 그 어떤 비난보다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찔렀다. 이지은은 모든 것을 잃었다. 어렵게 얻은 직장, 사회적 명예,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자존심까지. 그녀는 한때 강태준에게서 느꼈던 설렘과 그가 베풀었던 호의가 얼마나 허황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달콤함 뒤에 숨겨진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순진했는지, 그리고 돈과 성공이라는 헛된 욕망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존재였는지를 절감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눈물만 흘렸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고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차라리 이대로 사라져버리고 싶다는 극단적인 생각마저 들었다. 그녀의 삶은 한순간에 빛을 잃고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추락해버린 것이었다. 화려했던 꿈은 산산조각 났고 그녀에게 남은 것은 깊은 후회와 절망, 그리고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주홍글씨뿐이었다. 돈과 사랑에 대한 아픔을 겪으며 사장님의 작은 연인이 되었고 그 대가를 크게 치러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길의 끝에서 그 대가가 얼마나 무겁고 참혹한 것인지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눈물조차 메마른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모습은
한때 빛나던 별이 힘없이 쓰러져가는 마지막 순간처럼 위태롭고도 처연했다.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았다. 이지은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다. 한때 그녀를 빛나게 했던 모든 것들, 꿈에 그리던 직장, 사람들의 찬사, 그리고 그녀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능력과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골방에 틀어박혀 울었다. 음식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고 잠도 이루지 못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생기를 잃고 초췌했으며 눈동자는 깊은 절망과 자기 혐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은 선택과 그로 인해 치러야 했던 끔찍한 대가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더 이상 흘릴 눈물조차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될 무렵 지은은 문득 정신을 차렸다.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이미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인생마저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아직 젊었고 어떻게든 다시 시작해야만 했다. 물론 과거의 영광을 되찾거나 사람들의 시선을 예전처럼 되돌릴 수는 없을 터였다. 하지만 적어도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지은은 가장 먼저 자신을 짓누르는 과거의 그림자로부터 벗어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서울을 떠나 아무도 자신을 알지 못하는 작은 바닷가 마을로 향했다. 화려했던 도시의 불빛 대신 그곳에는 잔잔한 파도 소리와 소박한 어촌 풍경, 그리고 투박하지만 따뜻한 인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그녀는 작은 식당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생계를 꾸려나갔다. 한때 잘 나가던 광고 디자이너였던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고되고 낯선 일이었지만 땀 흘려 일하고 정직하게 돈을 버는 과정에서 그녀는 아주 조금씩 삶의 의미를 되찾아가는 듯했다. 새로운 환경 속에서 지은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마주해야 했다. 지난날의 잘못된 선택들, 강태준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갔던 자신의 나약함, 그리고 그로 인해 상처받았을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 그 모든 것들이 밤마다 그녀를 괴롭혔지만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히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의 일기장에 매일같이 반성문을 썼고 때로는 바닷가에 나가 하염없이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하기도 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치유의 과정이기도 했다. 그녀는 자신이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자신에게 어떤 교훈을 남겼는지를 처절하게 깨달았다. 돈과 성공이라는 헛된 욕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소박한 일상 속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자신의 가치와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은의 얼굴에는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괴로워하지 않았다. 대신 현재의 삶에 충실하며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함을 찾으려 노력했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 창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바다 풍경, 그리고 퇴근 후 혼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그 모든 것들이 그녀에게는 소중한 위로이자 삶의 이유가 되어주었다. 어느 날 그녀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참 동안 망설이다 겨우 연결된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많이 지쳐 있었지만 딸을 걱정하는 마음만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다. 지은은 울먹이며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했고 어머니 역시 눈물을 흘리며 딸의 아픔을 보듬어 안았다. 모든 것이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가족이라는 끈은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지은은 다시 한번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 그녀는 다시 디자인을 시작해보기로 했다. 물론 예전처럼 화려한 광고 디자인은 아니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작은 간판을 만들어주거나 지역 특산물을 포장하는 디자인 작업을 도우며 자신의 재능을 소박하게나마 펼쳐 보였다. 돈을 많이 버는 일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디자인이 누군가에게 작은 기쁨과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큰 보람을 느꼈다. 이지은의 삶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그녀의 과거는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고 그 상처 또한 평생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그 상처를 안고도 꿋꿋하게 살아갈 힘을 얻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이지은이 아니었다. 수많은 아픔과 시련을 겪으며 더욱 단단해지고 성숙해진 새로운 이지은이었다. 그녀의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녀는 이제 어떤 시련이 닥쳐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방식대로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찾아 나아갈 터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 대신 잔잔하지만 깊은 미소가 떠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이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였다. 독자 여러분께 지금까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약간의 외모 덕분에 꿈에 그리던 직장을 얻었어요. 하지만 돈과 사랑에 대한 아픔을 겪으며 사장님의 작은 연인이 되었고 그 대가를 크게 치러야 했습니다. 라는 긴 제목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한 젊은 여성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며 겪게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유혹, 그리고 그로 인한 좌절과 성장의 과정을 그리고자 했습니다. 주인공 이지은이 겪었던 일들은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혹은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도 한 번쯤 마주칠 수 있는 선택과 갈등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큰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와 아픔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다시 일어서느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지은의 이야기가 독자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화려한 성공이나 물질적인 풍요만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며 진정한 행복은 어쩌면 우리 자신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작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자신만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께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지은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